약소국으로 타고난 우리나라의 운명, 그것을 뒤바꾸고 기적을 선물한 인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제 그가 마주해야 했던 싸움, 그리고 인간 이승만을 만나봅니다. 이분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여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이 한국을 리드해가지고 이 한국 전쟁을 수행을 하고 그 이후 폐허가 됐던 나라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이승만 정부는 국가에서 돈이 생기기만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는 공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공업화로 세웠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적인 공헌입니다. 우리 자유헌정 포럼에서는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해서 하나된 힘으로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운동을 벌이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논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2023년 5월에 조선국 대표인물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동상이 서 있는 광화문 광장에다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한민국의 대표인물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 변정일 전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동지 18명을 규합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각계 인사를 접촉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역설하면서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참여를 희망한 회원이 400여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날 그동안 준비위원장으로 헌신하신 변정일 전 의원을 동상건립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출범식에서 정관과 함께 회원님의 승인을 받기로 해서 오늘 출범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다 내놔도 선진국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라는 것은 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노령 임시정부는 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국무총리로 추대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했습니다. 근대 국가가 성립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것만 성립하면 근대 국가 다 되는 거. 하나는 뭐냐? 근대적 국민군이 있어야 돼. 둘째는 재정 자립이에요. 저개발국은 선진국의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선진국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친일도 하고 친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친일 친미라고 하면 말이야 뭐 여기 벌벌 매고 말이야 아 친일 친미 안 하면 어떻게 이런 국가가 돼? 파고다 공원과 남산에 있던 이 박사의 동상이 4.19 때 철거됐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이 박사의 동상을 서울 시내 번듯한 장소에 세워보자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우뚝 세워진 이 동상들이 오고 가는 국민들의 가슴속을 파고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안락한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건대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의 화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서 회담장을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4.19 데모를 하다가 부산당에 입원한 부산 학생들을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병상의 학생들에게 대통령은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 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하야하고 6대 강국 10대 경제제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 외국에 나가서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배우는 그러한 나라의 기틀은 모두 이승만 박사 대통령 재임 1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성금을 모금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자칫 기념관 건립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국민들의 성금도 모아져야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겠다, 정책 결정자가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한은 국민 성금 모금은 안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추진위원회 활동비는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228개국이 있는데 후손들에게 건국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이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김일성 동상이 그 북한 좁은 나라에 29,000개입니다. 북한에 무슨 백두혈통인가 백정혈통인가 그 내를 안 주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국토는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국토다. 북녘의 그 백두혈통 거기에 신음하는 백성들 북녘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부전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75년 만에 무역규모 세계 6위, 경제규모 세계 12위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구상을 해서 이제 얼마 있어 GA 국가로 이렇게 가입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산화를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는데 앞장서신 주력으로 해주신 그런 건국 이념과 또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농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또 6년 무상 의무 교육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문민율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6.25 진행 중에 휴전회담 담판을 앞두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그런 강공책을 단행해서 당시 미국 아이든 대통령의 참 이렇게 설득을 받아가지고 한미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경제발전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눈물이 고여 솟았습니다. 노안이라는 표현이 늙을 요자로 썼습니다마는 제 나이 불과 94살입니다. 한편의 대하소설이고 대서사시입니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주름 잡고 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다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그 어른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른이 나라 세움의 뿌리를 자유민주기본질서와 시장경제로 못을 박았습니다. 자칭 남쪽 대통령을 자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아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을 앞세워서 개헌 이사를 발표할 때 하필이면 굳이 자유민주기본질서라는 단어 가운데 자유를 뽑았습니다. 그때 역풍을 만나가지고 개헌 모사를 포기했습니다마는 그 한 가지 소행만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내면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이념의 색깔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잡범 따위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이 욕됩니다마는 진정한 애국심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그 사고야말로 애국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재명 같은 분이
이 박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납니까? 친일 반민족이라고 해요. 친일 반민족자라고 했습니다. 감히 이승만 박사를 향해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가 지금 모든 것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나이에 덕정인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씨가 매우 착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올해도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오래 살아서 소용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